수업 전에 그 중간고사 날짜를 좀 픽스해야 될 것 같아요. 4월 28일. 1, 2, 3주, 3주 후. 원래 그 다음 주로 볼까 했었는데, 5월 5일이더라고요. 어린이날이라서 휴일이라서, 그걸 또 넘기면 또 너무 늦어서, 그냥 4월 28일 날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28일. 그때는 대면 시험이에요.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서 시험 봐야 되니까, 그때 기억을 하시고. 음, 그 시험 이후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 이후. 그러니까 우리 그 4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12일. 좀 멀긴 한데, 대면 수업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면 수업으로. 제가 학부 과정은 다 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중간고사 이후에. 그래서, 예, 조금 뭐, 먼 얘기긴 하지만, 한 달 후인데, 일단은 대면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달부터는. 예. 예,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교생 실습 때문에, 예, 예, 좀 늦어도, 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예,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해서 확진자분이 생기면 오실 순 없으니까 일단은 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도 그거를 그냥 라이브 스트림으로 유튜브건 뭐건, 줌으로, 이걸 그, 브로드캐스팅을 해드려야 될 건 같긴 한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김 선생님. 예, 5월부터 오프라인 수업으로 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세 번째 숙제 요거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제가 블랙보드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제출하신 분도 있던데 이미 다 아시고 예, 5, 3, 4. 이 수업을 할 때 이 실습을 이 숙제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요거 이제 숫자를 디스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0, 1, 2, 3, 4, 5, 6, 7, 8, 9.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위치를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뭐 거꾸로 되냐면 LED를 지금 우리 그 요 LED 우리 그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 때 만약에 SA에다가 불을 켜려면 1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불을 켜려면 1.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워,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켜려고 하니까 1, 5볼트, 3볼트.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드 있잖아요. 우리 D0 보드. 이 보드에서 요 세븐 세그먼트가 있는데 요 각각의 세그먼트를 켜려면 0을 줘야 돼. 0. 거꾸로 줘야 돼요. 거꾸로. 0. 1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0을 줘야 돼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거거든요. 불을 켜려면 0을 줘야 되고 끌려면 이제 1을 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 되게 불편해요. 거꾸로 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이렇게 설계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이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4비트 인풋이 들어오고 인풋이 뭐 D0부터 D3까지 들어오고 이제 여기 스위치죠. 스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출력이 이제 7개가 나가는데 SA부터 S 뭔가 있지 G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저기 트루스 테이블대로 뒤에다가 인버터만 붙이면 돼 그냥 이렇게 뒤에다 7개 인버터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요것만 붙이면 되니까 간단하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못해 잘. 그러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트루스 테이블 만들 때부터 키를 내면 0을 줘야 되니까 요쪽 첫 번째 줄 000000 1을 줘야겠네. 1을 만들어야겠네. 그렇게 트루스 테이블 만들어도 되지만 그러면 인제 뭔가 실수를 해 사람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 조합 회로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회로가 있어요. 그 멀티플렉서하고 디코더라는 건데 그다음에 그 우리 좀 나중에 그 조합 회로 한 다음에 여기 스케줄을 보면 조합 회로 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이 순차 회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모듈에 대해서 또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애더나 가산기, 그다음에 뭐 감산기, 빼기 하는 거. 요런 것들도 사실은 이 컨비네이션 로직이거든요. 더하기 하는 거니까 뭐 1 더하기 2 그럼 3 나오잖아요. 출력이 현재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근데 요런 모듈은 이제 나중에 좀 할 거고 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잠깐만 얘기하다 잊어버렸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내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회로를 설계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이 기능, 이 원하는 기능을 트루스 테이블로 만들고 저렇게 그다음에 요 각각에 대한 불리인 이퀘이션만 쓰면 끝이에요 그게. 끝. 너무 간단해. 그죠? 불리인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SOP, POS. 근데 SOP가 좋겠어. 왜냐하면 POS는 우리 또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0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또 좀 취약해. 그래서 SOP가 좀 편해. 그죠? 다시 쭉 가서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 요 SOP를 사용해서 요렇게 식을 쓰고 뒤에 얘가 있었죠? 뭐 이런 걸 할 때 이런 식을 쓰고 그다음에 간소화 작업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수학적인 이런 시어림 같은 거를 이용해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간소화 작업을 거치는 방법이 있고 어 인제 그렇게 하기 귀찮다. '나는 그런 거 하기 귀찮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K맵. K맵은 원스톱 서비스야.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까지 지가 다 할 수 있어 한 번에. 그죠? 기본적으로는 SOP라는 거를 쓰는데 얘도 SOP예요 결국은. 근데 간소화까지 그냥 비주얼하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한 번에 그냥 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런 그 불리인 이퀘이션을 쓰면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아주 좀 자주 쓰고 유용하게 쓰는 거는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 나중에 배울 가산기, 감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는 아주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쓸 때마다 새로 처음부터 그냥 트루스 테이블 만들고 불리인 이퀘이션 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 모듈 있다. 이 모듈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설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듈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멀티플렉서와 디코더예요. 너무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뭐 처음부터 트루스 테이블 만들고 뭐 SOP 뭐 카노맵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있는 모듈이다. 처음부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요. 그럼 일단 요것만 배우면 되죠 그럼. 먹스가 뭔데? 그죠? 디코더가 뭔데? 그것만 일단 배우면 되니까. 이거 보자. 요거는 윤 선생님, 윤우현 선생님? 네. Multiplexer select an output from
input based on the value of a select signal. Multiplex is called mux is short. 예. 멀티플렉서는 그냥 먹스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기능은 너무나 간단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인풋이 D0, D1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출력으로. 출력으로 어떤 걸 보낼래? D0를 연결할래? D1을 연결할래? 그러니까 우리 뭐 철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철도. 그렇죠? 이게 비슷한 거죠,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광주까지 가는 거, 부산에서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광주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기차가 오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이게 먹스 기능이죠, 이 중에서. 얘를 보낼래? 얘를 보낼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렉서가 이제 그런 기능인데 뭐에 따라서 S 선택, 셀렉트에 따라서 D0를 Y로 연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D0를 연결하고 셀렉션이 1이면 여기 있는 대로 여기 D1을 Y로 연결하고. 너무나 간단해. 그게 이제 멀티플렉서예요. 이게 우리 2-to-1 멀티플렉서라고 해요. 인풋이 2개, 출력은 무조건 하나죠. 뭐. 선택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뒤에를 한번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 4-to-1. 그러면 인풋이 4개. 출력은 다 하나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4개가 들어오고 뭐라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D0, D1 그렇게 D1, D2, D3. 그러니까 이렇게 0, 0일 때는 뭐가? 요 셀렉션 S 2비트짜리 출력 Y 이렇게 셀렉션이 0, 0이면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 0, 1이면 얘가 0, 1이면 얘를 연결. 1, 0이면 얘를 연결. 1, 1이면 얘를 연결. 2비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4-to-1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목수. 그다음에 뭐 8-to-1 8-to-1 8개 중에 하나 선택. 그러면 선택은 3비트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먹스가 있는데 그런 먹스를 어떻게 설계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설계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우리 지금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냥 트루스 테이블 만들면 돼. 일단 기본이요. 트루스 테이블 만들고 이걸 갖고 두 가지 이제 갈래로 갈라지죠. SOP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카노맵을 사용할 건지. 그렇죠? 일단 트루스 테이블 만들어 보죠. 트루스 테이블 어떻게? 인풋을 다 나열해 주고 그다음에 출력이잖아요. 인풋, 출력. 인풋의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 주는 거죠. 인풋은 뭐예요, 여기서? D0, D1 인풋, 선택도 인풋. 선택도 인풋이잖아요. 셀렉션. 그래서 인풋이 3개야. S, D0, D1. 출력은 하나, Y.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S 셀렉션이 0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뭘 선택해야 돼? S가 0이면 D0를 연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Y는 0 이거지 뭐 그대로 0, 1, 0, 1 요거 4개 몽창 얘를 그냥 써주면 되죠. 0, 1, 0, 1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셀렉션이 이럴 때는 D1을 선택해서 Y로 연결하는 거니까 00 요거 4개 00, 11 얘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뭐 그렇죠? 셀렉션이 0이면 D0 얘가 출력이고, 그렇죠? 얘가 그대로 출력이고, 셀렉션이 1이면 D1이 출력이고 그대로. 그래서 얘를 SOP를 쓰려면 귀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 1, 1, 1, 1 4개예요. 그러니까 4개의 항이 나올 거야. 걔를 오어링을 해야 돼. 귀찮아. 그거 하려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K맵
간소화하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셀렉션 S 요거 D0, D1, D0를 여기다 이제 그레이 코드로 한 비트만 바뀌는 거예요. 00, 01,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한 비트 10, 11, 10. 그래서 그냥 채울게요, 그냥. 이렇게 돼. 이러면 이제 우리 서클을 그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서클을 그릴까? 두 개만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다 일이 커버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y는 첫 번째는 뭐에 상관이 없죠? D1에 상관이 없네요. 0, 1이건 D1이 0이건 1이건 상관없이 그렇죠? S 바 D1이 되겠네. S 바 D0. S 바 이거 0이니까 D0. 이거 1이기 때문에. 또는 5 1이 되는 조건은 뭐에 상관이 없죠, 이거? 이 서클은 D1에 상관이 없죠. D1이 D0 1, 0이니까. 그래서 S D1이 되겠네. S D1. 그렇죠? 쟤를 이제 우리 그 스키매틱으로 그리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엔드 게이트 두 개, 엔드 게이트 두 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오어링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 Y야. 근데 여기는 뭐야? S 바. S인데 요걸 인버팅 시키고 이렇게 D0 얘는 그냥 S D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스키매틱. 여기 멀티플렉스. 이게 먹스예요. 투투한 먹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수학적으로 그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금 머리로 이제 이게 정말 그런 기능일까? 좀 더 와닿아요. 좀 더.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느껴져. 진짜로 느껴져요. 좀 볼까요, 한번? 이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선택이 0이면 한번 넣어보죠, 한번. S가 0이면 어떻게 돼? 얘는 없어지네.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얘는 0이고 얘는 뭐야? Y는 D0가 되네, 그냥. 그렇잖아. Y는 D0가 됐잖아요. 이렇게 딱. 그렇죠? 그러면 S가 1이면 얘가 없어지네요. 선택이 1이면 이놈이 0이게 되고 그다음 Y는 그냥 D1이네. S가 1이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Y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D1. 그러니까 먹스네 정말. 그렇죠? 식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먹스네, 먹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인풋 3개, 8개의 경우를 나열해도 되지만 조금 또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선택이 0이면 Y는 D0. 선택이 1이면 Y는 D1. 이렇게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좀 머리를 쓰면 이렇게 하면 더 간소화된 느낌이잖아요. 뭔가. 하여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목슨 됐고, 그다음에 이건 지나됐고, 예. 네, 얘는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얘는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읽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내용 좀 커버할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요게 이제 진짜 멀티플렉서 칩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종로삼가 세운삼가 가고 샀거든요. 지금도 아마 거기 용산 전자상가 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에 한 뭐 100원? 하나에 100원 정도. 이 안에
여기 보면 이름만 봐도 대충 뭐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 핀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A input 1, input 2 A에 대해서 여기 아웃풋이네. B input 1, input 2 아웃풋. 뭔가 요 세 개가 하나일 것 같아. A. 그죠?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 제가 그리면 먹스를 하나 그려보고 투투한 먹스 이렇게 0, 1 Y 출력 이게 보면 여기서 하나만 그려보면 A input 1 A input 2 그다음에 요거는 Y가 A output 1 이렇게 돼 있죠. A output 그냥 output 이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투투한 먹스 같아 느낌만. 글만 봐도 이름만 봐도. 그죠? 그러면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이 어떤 걸까라고 보면 여기 있죠. A, B select. 그죠? 그러니까 요 먹스가 하나 있고 투투한 먹스 하나. 그다음 B도 투투한 먹스. C도 먹스, D도 먹스. 먹스가 4개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얘가 선택 시그널이야. A, N, B. 공통적으로 4개의 먹스 공통적으로 A, select A 이름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가 이제 공통적으로 4개의 먹스에 다 같이 사용되는 4개의 먹스에 같이 사용되는 이런 게 진짜 칩이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도 한번 보죠. 이거는 김혜지 선생님. 김예지 선생님. 네. 예. Further, select only one output depending on the input combination. N inputs, two and output. One hot because only one output is hot at a given time. 예. 김 선생님은 혹시 이쪽 숙제를 제일 먼저 제출하셔갖고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전공 어떻게 좀 관심 있게 하시나요, 이쪽을? 네, 공학과 나왔어. 컴퓨터 공학 나왔어. 아, 예. 다 배운 거네요, 그래 옛날에.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 숙제 벌써 다 했어요. 예, 두 번째 알겠습니다. 하는 거 하고 됐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디코더는 뭐냐면 인풋 아웃풋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뭔가 디코더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우리 암호할 때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암호학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인크립션 하면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그죠? 인크립션.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디크립트 하는 거. 디크립트. 사람이 알 수 있게 걔를 이제 딱 이제 하는 거. 인크립션, 디크립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디코더가 디크립트 하는 그런 느낌. 디크립트. 뭔가 인코딩 돼 있는 놈을 2비트로 인코딩 돼 있는 놈을 쫙 펼치는 느낌. 그냥 쫙. 여기 출력이 4비트잖아요. A 트루스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0, 0일 때는 그러니까 2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으니까 0, 0, 0, 1, 1, 0 이렇게 4가지. 4가지가 있으니까 0, 0이 들어오면 Y0를 1로 얘를 1로 0, 1이 들어오면 얘만 Y1만 1로 뭔가 이렇게 쫙 지금 얘가 하여튼 뭐 0이야 1이야 2야 3이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죠. 인풋에 따라서 하나만 이제 출력이 1이 되는 회로예요. 하나만 1. 그래서 얘를 원핫
원 핫이라고 얘기하는 죠. 하나만 핫하다. 출력 하나만 핫하다. 1이다. 요게 이제 디코더인데 트루스 테이블은 됐고 불리언 이퀘이션은 우리가 그냥 쓰면 되죠. 너무 쉽죠, 이거. 그냥 y0는 뭔가요?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y0는 a1 바, a0 바. SOP를 이용해서. 자, 요거. y1은 뭔가요? 요거 하나만 1이니까 요거 a1 바, a0. 자, 그렇게 하면 y3는 y0는 어떻게 해요? y0는 a1 바, a1 바, a0 바. SOP를 하면 y1은 a1 바, a0. y2는 뭐 쉽네요. 그냥 볼 것도 없네요. 요거 그냥 거꾸로 하나씩 다 해보면 되니까. a0 바. y3는 a1, a0. 이렇게 되겠네요. 불리니케이션. 네,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죠, 디코더는. 근데 이제 디코더를 어디에 사용할까? 우리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메모리 맵을 만들 때 사용해요. 컴퓨터에서. 그 메모리 맵을 또 설명드리면 시간이 한참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갈게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CPU가 우리 컴퓨터를 보면 CPU에서 키보드도 액세스하고 마우스, 뭐 USB, 뭐 메모리도 액세스하고 메인 메모리 굉장히 많은 걸 액세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CPU가 키보드를 액세스하는지 마우스를 액세스하려고 하는지 정말 주기억 장치를 액세스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주소를 갖고 알 수 있거든요. 주소. CPU가 내보내는 주소. 우리가 미리 주소의 영역을 할당을 해요. 설명 안 한다고 그러고 또 그냥 하네. 우리 그 메모리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메모리 영역 스페이스에 여기는 진짜 주기억 장치. 그다음에 여기는 키보드. 여기는 뭐 마우스. 이렇게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할당을 하거든요. 하드웨어 만들 때. 영분지부터 뭐 예를 들면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막 말을 할게요. 그냥. 이 번지까지가 메모리가 있어.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 그렇게 영역을 우리가 할당을 하고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디코더가 사용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죠. 쉽게 하나 그냥 예만 들어드리면 좀 복잡한 예는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 영역을 네 등분을 딱 하고 여기는 주기억 장치, 여기는 뭐 그냥 키보드라고 할게요. 말도 안 되지만 이 큰 영역이 여기는 마우스, 여기는 뭐 USB 이렇게 하면 네 개의 영역을 같은 사이즈라고 하면 같은 사이즈 네 개의 영역을 구별하려면 딱 2비트만 있으면 돼. 2비트를 갖고 걔가 00이면 예, 01이면 예, 10이면 예, 11이면 예. 그렇죠? 주소에서 나오는 딱 2비트만 보면 돼. 주소에서 나오는 2비트만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디코더라는 놈이 그 2비트를 입력을 받아갖고 하나만 핫시키는 거지. 하나만. 네가 선택이 됐어. 아니면 네가 선택이 됐어. 네가 선택이 됐어. 네가 선택이 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냥 너무 디테일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컨비네이션 로직이죠. 조합회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이걸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불리니케이션은 이렇고 그래서 스키매틱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퀄터스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 거기 한번. 퀄터스가 어디 갔나? 이게 아니고 퀄터스에서 프로젝트 보면 여기에 그 라이브러리 얘네들이 어떤 그 모듈들을 제공하는지를 딱 보면 아마 others 메가 펑션 게이트 어리스메틱 여기 어리스메틱 그런 목수가 있을 만도 한데 게이트 먹스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죠. 먹스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로직 앤드 other 하여튼 있다고 할게요. 있어요. 보통은 제공을 해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이 사용하는 모듈들은 그냥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걔는 갖다 쓰는 거지 그냥 뭔가 더 좋은 걸 설계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뭐 어쨌든 얘는 좀 먹스 비스무리해요. 얘도 보니까 그죠? 먹스. 예, 그래서 됐고 디코더 됐고 얘도 이제 실제 디코더 칩이에요. 이런 칩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금혜원 선생님. There is always delay from input change to output change in real world.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circuit design is to make the circuit fast.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설계할 때는 지금까지는 기능만을 생각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렉처를 보여드리면 컨비네이션 로직 첫 번째 파워포인트.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하드웨어 모듈을 설계를 할 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기능만을 주로 설계를 해요. 기능만을. 그리고 기능만을 주로 배우거든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이죠. 기능을 구현하는 거. 근데 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타이밍, 이 딜레이, 인풋을 가했을 때 아웃풋이 언제 나올까? 그거죠. 항상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냥 무조건 바로 팍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이 느낄 수는 없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어.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설계하는 이 로직의 이 부품의 성능을 결정을 해. 성능 나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뭔가요? 버퍼잖아요. 기능은 뭐 그냥 기능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A가 Y니까 0이면 0, 1이면 1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풋을 가했을 때 시간 요구, 인풋을 가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언제 나오는지. 그렇죠? 출력이 좀 이따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0에서 1로 됐잖아요. A가 0에서 1로 됐어. 출력이 0에서 1로 될 거야 어쨌든. 근데 약간의 시간 후에 딜레이라는 시간 후에 1이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대략
대충 찍어보세요 한번. 여기 채팅창에 그냥 찍어보세요 한번. 이유정 선생님 한번 찍어보세요. 대충 개스. 0.03초. 야, 어떻게 0.03초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0.03초요? 아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분 한 번 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그 누구 김하원 선생님 혹시 타이핑 하실 수 있나요? 대충 0.01초, 0.01초, 0.03초. 예, 대충 그 정도. 그거보다 작습니다. 다른 분 훨씬 작아요. 작은 정도가 훨씬 작아. 황 선생님 한번 쳐주시죠. 유다 선생님도 한번 쳐주시고 다 한번 쳐주시죠. 뭐 그냥 1 마이크로, 1 마이크로 세크. 예, 더 작습니다. 이거보다. 1 마이크로는 뭔가요? 10의 마이너스 6승초잖아요. 더 작아요. 예, 대충 1 나노. 대충 1 나노. 1 나노 초는 어느 정도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9승 초죠. 이거보다 더 작아요. 얘보다 더 작아. 마이크로하고 나노하고 비교하면 1000분의 1이잖아요. 1000분의 1, 1000분의 1초. 대략 이거보다 작으니까 단위가 생각이 잘 안 나. 그렇죠? 이 아래 단위는 뭘까? 이거의 1000분의 1은 뭘까? 그렇죠? 대략 피코세컨드예요. 피코. 지금 기술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2승초. 그러니까 사람이 못 느끼는 게 당연하지. 저 어떻게 우리가 팍 지나가는데 느낄 수가 없죠. 그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저렇게 딜레이가 저렇게 작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우리 그 뭐야 그 시퀀셜 로직 시퀀셜 로직이 순차회로 할 때 순차회로 배운 다음에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요 딜레이를 갖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성능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컴퓨터가 뭐 3.5 기가헤르츠로 돌아간다. 이런 성능 있잖아요. 헤르츠 이거. 이게 이제 성능이잖아요. 이런 거. 성능을 나타내는 CPU. 우리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가헤르츠. 지금까지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딜레이가 있다는 거. 딜레이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일단 딜레이가 있다. 대충 이 정도다. 대충 이 정도다라는 거. 네, 지나가고. 네,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뭐. 네, 지나가고요. 네, 그래서 컴비네이션 로직은 끝났습니다. 네, 조합표는 끝났고. 다시 얘기하지만 주로 이제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딜레이는 나중에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할 거고, 내용 중에서 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요한 내용만을 터치하고 좀 사이드에 있는 내용 같다라고 하면 그냥 스킵. 왜냐면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근데 선생님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알아서.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시고, 네,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다고 그냥 몰라도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공부하시고. 네, 오늘은 바로 이제 시퀀셜 로직 들어갈게요. 시퀀셜 로직을 할 건데 오늘부터 먼저 오늘은 얘만 얘기할 거예요. 레치와 플립플롭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얘만 알면 플립플롭,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만 알면 레치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쓰기, 기능은 알아야 돼요. 근데 플립플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플립플롭만 알면 게임 셋이에요. 게임 끝. 이제 얘만 플립플롭만 알면 플립플롭과 컨비네이션 로직 우리가 배운 거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그러니까 얘만 알면 돼. 얘만. 기능은 너무 간단해요. 그 기능만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오늘 쫙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도대체 저기 뭐 하는 놈이지? 그럴까봐 일단 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면 이 두 번째 파워포인트 얘를 좀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파워포인트예요. 조합회로 시퀀셜 로직 넘버 2. 그 클락. 제가 지금 여기 칠판에 3.5GHz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클락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좀 컴퓨터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같은 놈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를 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같이 사용해요. 클락이라고도 얘기하고, 책에서는 뭐 저는 영어로는 클락 이렇게 하거든요. 클록. 근데 그 책에서 클록. 좀 되게 이상한데 클록? 뭐야 클록이. 하여튼 뭐 이렇게도 쓰고 막 한글로 하면 뭔가 이상해. 하여튼 클락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주파수, 뭐 프리퀀시라고도 얘기하고, 주파수가 이렇다. 때로 오실레이터라고도 얘기하고, 오실레이터. 뭐 비슷한, 하여튼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뭐 다른 용어를 써갖고 막 굉장히 좀 헷갈리게 얘기해요. 제가 뭐냐? 클락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클락. 우리 디지털 제품, 디지털 로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신호가 이게 모듈. 우리가 설계하려는 모듈이에요. 근데 인풋들도 있고 출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두 개의 신호가 있어요. 입력 신호.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리셋과 클락이에요.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일단 리셋은 쉬워. 우리 컴퓨터 리셋을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리셋 버튼. 그거예요, 정말. 컴퓨터 뭐 갑자기 프리즈 됐다. 그냥 리셋 버튼 꾹 누르고 있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 기능이에요. 리셋은.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이게 일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뭔가 이상해. 다시 시작하자. 그죠? 처음에 시작을. 근데 클락은 뭐냐? 클락은 얘예요. 예.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인 신호인데, 이 클락. 이 신호에 맞춰서 모든 이 서킷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신호를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런 부품에서 나와요. 이런 부품. 이런 우리 세운상가 가면, 용산전자상가 가면 살 수 있어요. 이것도.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락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해요. 클락 오실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 뒷면을 보면 모양은 좀 다양해요. 뭐 꼭 이렇게 생겼다기보다 뭐 이런 클락 오실레이터도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퀄츠라는 게 있대요. 이 안에 그 물질. 그래서 걔가 우리가 이 파워를 인가를 하면 여기다가, 여기 0V, 예를 들어서 이쪽 발에 0V, 다른 쪽 발에 5V, 예를 들어서 인가를 하면 한쪽 발에서 이런 신호가 나와. 예, 뮤트 좀 부탁해요. 이전 선생님, 뮤트 제가 할 수 있나? 됐다. 예, 다시 여기 한쪽 발에, 우리 회로 설계할 때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을, 그리고 이렇게 네 발이 나오는데 그림을 좀 그리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하죠. 여기에다가 0V,
여기에다가 5V를 인가를 하면 이쪽에서 이제 요 신호가 나와요. 요 신호가. 그래서 얘 신호를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 설명이 있는데요. 클락이라고도 하고 클락 오실레이션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 이름이 클락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클락이라고 얘기하고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그냥. 많이 우리 이쪽에 일을 하면 그냥 그렇거니 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클락이라고 했다, 오실레이터라고 했다가 클락 오실레이터라고 했다가 헷갈리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럼 얘가 이제 얘의 의미가 뭔지 여기 보면 48MHz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의 의미가 뭔지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고수들은 느껴요. 감이 확 그냥 저렇구나. 머리로 이해하면 이미 늦어. 이미 늦어요. 머리로 이해하면. 일단 팍 그냥 와닿아야 돼. 딱 느낌으로.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48MHz라는 거는 1초 안에 요 펄스 이게 48밀리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4,800만 개. 4,800만 개의 펄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초 안에. 3.5GHz라는 건 뭔가요? 그럼 우리 컴퓨터 인텔 코어 i7은 3.5GHz 입력을 받아서 동작을 해. 그럼 얘는 기가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이게 10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3.5 곱하기 10의 구승계의 펄스가 있다는 거예요. 1초 안에. 1초 안에 이렇게 많은 펄스 하나라고 했을 때 이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1초 안에. 1초 안에.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우리가 30 이게 1 빌리언이거든요. 우리 영어로 하면 1 빌리언이 10억이에요. 35억 개. 35억 개의 펄스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는 지금부터 컴퓨터 얘기를 좀 할게요. 컴퓨터는 하나의 펄스 내에 이 시간에 하나의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 같은 거, 덧셈, 뺄셈 이런 하나의 연산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는 1초에 35억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1초에 35억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사칭 연산 같은 거 너무 빨리 너무 잘해.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거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단순 계산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제가 지능까지 막 단순한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능까지 막 이제 그런 거죠. 인공지능도 사실은 싹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곱하기만 하거든요.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곱하기 더하기를 잘하니까 걔한테 시키는 거야. 곱하기 더하기 너무 빨리 잘하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여기 자동차가 있어 그림에. 예, 됐고. 예.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이것도 이제 컴퓨터 기판이라고 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CPU고 프로세서고 그 옆에 보면 좀 전에 얘기한 오실레이터. 이 오실레이터는 48MHz를 만드는 아까 요 클락 48MHz를 만드는 클락이에요. 오실레이터고 이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야. 클락이 여기 이제 그 클락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거에 따라 동작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보면 모든
모든 이 디지털 제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냉장고, 뭐 마이크로웨이브, 자동차 안에는 컴퓨터가 50대가 있고 자동차 안에 50대가 있어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다죠. 뭐 에어컨 뭐 말해 보세요. 다. 거기 안에 이런 비스무리한 기판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다 디지털 제품이기 때문에. 클락. 클락은 무조건 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다. 무조건.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아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플립플롭의 제가 기능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플립플롭 시간이. 플립플롭은 카메라. 우리 전화기 요걸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갑자기 앞뒤가 헷갈리네. 이렇게 봐야죠.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이렇게 보고 어떻게 찍어요? 카메라? 이거 손으로 누르잖아요, 요거. 아니 이거 누르죠? 참 이렇게 누르잖아. 이렇게 눌러서 사진 찍잖아요. 그죠? 카메라 보이면 눌러서 사진 찍잖아. 카메라. 제가 요거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 플립플롭의 심볼은 얘예요. 심볼은 이렇게 생겼고 데이 큐. 여기에 클락이 들어가.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여기 지금 요 카메라 사진 찍으면 손으로 딱 누르면 어딘가 저장이 되죠. 사진이 저장되잖아. 어디? 이 안에 있는 SD 카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이 여기 되는 거예요. Q 출력에 뭐가 인풋이 데이터 인풋 여기로 들어오는 인풋이 여기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여기 언제 클락이 들어가고 요거 요때 요 순간에 요 순간에 요 순간에 요 순간에 요 순간에 여기 있는 데이터에 요거를 저장하는 겁니다. 기능은 되게 간단하죠. 기능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빨간 기판에 오실레이터가 하나. 예, 그거는 이제 그 여기는 오실레이터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부품은 요 부품은 48MHz로 동작을 하고 이 안에 다른 부품들도 많잖아요. 그 어떤 부품은 16MHz로 동작하고 부품에 따라 동작 주파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부품이라도 이 안에 어떤 모듈은 이 안에 똑같은 하나의 모듈 안에 어떤 모듈은 48MHz 동작하고 또 어떤 모듈은 16MHz 동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2개의 클락 소스를 받죠. 얘가 48MHz도 받고 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클락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클락으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여러 개의 클락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I/O 장치들은 CPU는 굉장히 빨리 동작하는 부품이고 I/O 장치 있잖아요. I/O 장치. 좋은 예는 사실은 좀 있는데 제가 좀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32.768kHz. 예, 지나가죠. 하여튼 어떤 부품은 그 빠른 클락이 필요 없어. I/O 장치는 주로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사람이. 1초에 몇 번이나 손을 누를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클락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를 뭐 감지하기 위해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I/O 장치들은 주로 이제 늦은 클락으로 동작하고 그 CPU 같은 좀 성능에 민감한 애들은 아주 빠른 클락으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 얘기했었죠? 예, 요때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 플립플롭의 기능은 그런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1비트짜리 1비트짜리 데이터라고 하면 이 얘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 D0라고 할게요. 여기 Y D0에 데이터가 1비트짜리니까 우리 디지털에서는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타이밍, 시간을 그려볼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감에 따라서 한번 이 동작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림.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인풋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자 한번. 여기서 1로 바뀌었다가 0으로 바뀌었다가 뭐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인풋이.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될까? 볼까요 한번? 기능은 되게 간단한데 요때 요때는 저는 모르겠어. 저는 이 Q, 이 Y를 그려볼 거예요. 요 기능은 이 저는 모르겠어 잘. 뭐 그림이 없으니까. 그죠? 요때 사진을 찍어 처음으로. 요때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1. 사진 찍었어요. Y는 1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음 사진은 여기서 찍을 거야. 여기서 찍을 때 보니까 0이네. 그렇죠? 여기서 1이고 여기서 0이고 여기서 1로 떨어져. 0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사진 찍는 포인트는 여기야. 여기서 보니까 1이야. 그렇죠? 1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리면 조금 딜레이 후에 왜냐면 저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그렇죠? 시간이. 얘도 뭐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약간의 딜레이 후에 1이 되고 요때 보니까 사진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보니까 0이야. 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괜찮으세요? 예, 요거 괜찮으세요? 예. 요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능. 기능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스마트폰에는 모든 사진을 다 저장하고 있지만 얘는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비트니까 그냥 여기서 사진 찍어. 요거. 그 다음에 다시 사진 찍으면 여기서 찍은 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냥 여기 그냥 덮어 써버리는 거죠. 오버라이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플립플롭은 카메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맨 처음에는 딜레이 발생이 없다고 보나요? 어디? 요 맨 처음 요거요? 어디? 이제 시작할 때니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 딜레이까지 고려해야 되죠. 여기서 잠깐 후에 저장이 되겠죠. 정확하게 그리면.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능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하게 좀 그리면 딜레이 후에 이렇게 약간 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바로 팍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떨어지지. 사실은 편의상 그냥 팍 떨어진다고 그냥 그리는 거지. 이렇게 편의상. 여기서도 여기 저장할 때 요 시간이 약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몇십 피코세컨드 정도. 얘는 조금 복잡해서 저장하기 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물론 피코세컨드예요. 마이너스 12승.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처음에는 어떨까? 처음에는 어떨까를 보면 처음에는 이래요. 우리 여기도 제가 이거는 단순 플립플롭이고 단순 플립플롭 또 이제 인풋이 좀 있거든요. 리셋 인풋 여기에 처음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상태가 뭘까? 처음 값이 사실 그거 모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컴퓨터 딱 우리 켰을 때 생각해 보면 컴퓨터 안에는 디지털 그 부품들이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뭐 플립플롭 다 있고 컴퓨터 켰어. 그럼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얘가? 값이 뭐 결정돼 있나 뭐가? 0인지 1인지 뭐 결정돼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뭐 결정돼 있어야 되잖아, 뭐라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처음에 결정하는 값. 시작할 때 요때. 뭘로 결정하냐면 리셋. 요게 이제 리셋 버튼이야. 컴퓨터 리셋 버튼. 이 연결돼 있어, 진짜로. 쭉쭉 따라가 보면 컴퓨터 리셋 버튼이 연결돼 있어요. 버튼 누르면 리셋 요게 이제 1이 돼. 리셋이 이제 1. 쭉 돼요. 제가 이쪽에다 그릴게요. 그다음 손을 띄면 이제 딱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요 구간은 이제 손을 딱 누르는 구간이에요. 그다음 띄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리셋을 한다는 거는 얘를 처음 시작을 난 0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를. 말 그대로 리셋이잖아요, 리셋. 처음에 리셋. 그다음에 좀 지금 또 set 인풋도 있을 수가 있어요. set 인풋이 있는 플립플롭. set이 만약에 리셋 버튼을 컴퓨터 리셋 버튼을 이쪽에 연결하면 여기 연결 안 하고 그럼 set이니까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 시작을 나는 1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 예.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셋과 셋과 리셋이 없다면 처음 시작은 뭘까요? 처음 여기 y 요 구간. 여기 우리 여기 사진 여기서 찍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상태는 뭘까요? unknown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걸. unknown 0인지 1인지 나 몰라 그런 거지. 나 몰라 unknown.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빗금으로 해요. 이렇게 그려놔요 그냥 unknown이라고. 여기서는 그림 그릴 때 모르니까 진짜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0인지 1인지. 우리가 처음 시작 결정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unknown으로 시작하면 안 돼 보통. 그렇죠? 플립플롭을 좀 알고 있는 값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reset, input, set input 얘네들을 갖고 이제 처음 시작 값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리셋 버튼에서 손을 딱 띄면은 이제 정상 카메라 동작 여기서 사진 찍자는 거죠. 계속 정상 카메라. 그렇죠? 예, 됐죠? 이사 선생님? 그러니까 뭐 리셋할 때 딜레이도 좀 발생하죠. 리셋 버튼 누르면 약간 잠깐 후에 이제 이 값이 결정이 되겠죠. 1이나 요거 하면 0이나 요거 하면 1 결정될 텐데 그거야 뭐 딜레이 발생해도 예. 그거는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상 동작할 때 중요하죠.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이 소관이 어떻길래 이 소관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속이 어떻길래 이 순간에 요 순간에 이걸 저장을 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요 순간에 이걸 저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네, 이제 많은 대학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 소관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 주로 배워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 기능을 갖고 이제 우리가 플립플롭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얘를 갖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얘도 중요하지만 뭐 얘는 어떻게 만들었겠지 누군가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걸 갖고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저기 신호등을 제어하는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파란불 켜지면 가고 빨간불이면 스톱하고 신호등을 제어하는 디지털 회로 아니면 밴딩머신에 들어가는 디지털 회로 로직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에 들어가는 디지털 로직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대학에서 얘만을 갖고 시간을 거의 다 보내. 얘만. 도대체 얘가 어떻게 속이 어떻게 돼 있을까 보면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 시험에서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해야 돼. 예.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얘기를 좀 이제부터 할게요. 어, 다시
보시고 요 시퀀셜 로직 지난번에 이 조합회로 그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회로가 있었고 이 시퀀셜 로직 얘는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두 개의 차이. 컨비네이션 로직은 출력이 현재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로직. 그렇잖아요. 세븐 세그먼트 생각해 보시면 조합회로잖아요. 그렇죠? 현재 입력에 의해서 결정. 바로 잠깐 후에, 딜레이 후에. 시퀀셜 로직은 출력이 현재 인풋과 과거의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죠. 현재 인풋은 괜찮아. 지금 들어오니까 뭐 지금 들어온 걸 갖고 뭔가 하면 돼. 옛날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거. 여기다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려요. 옛날 거를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플립플롭. 왜냐하면 얘가 플립플롭이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거든. 얼마 동안? 요 시간 동안. 요 시간 동안 보세요. 요 시간 동안만 저장해요. 요 시간 동안이 얼마야?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GHz라는 이 주파수 프리퀀시가 클락이 1GHz라고 생각을 하면 요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의미가? 1초에 몇 개 있다고? 10억 개. 뭐가? 요게. 그러면 요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따지면 돼요. 시간은 t, 우리가 t 이렇게 따지거든요. t. 시간 여기다가 그릴게요. 요 시간 t. t는 1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 헷갈리겠다. f는 f 주파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주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GHz는 이렇게 되는 거죠. t. 이걸 1을 그냥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초라고 생각하시면 1초. 그러면 더 와닿죠. 1초 나누기 요거. 요 시간. 이게 도대체 몇 개 있는 1초 안에 t라는 게 몇 개 있는 건지. 그렇죠? 1초 안에 t. 요게 몇 개 있는지가 이걸까? 1GHz. t가 몇 개 있으면 1초 안에 t가 얼마면 시간이 얼마면 1GHz가 10억 개가 있을까? 1초 안에 10억 개가 있을까? 시간은 1 나노초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가가 10의 구승이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구승이거든요. 그래서 캔슬 되는 거죠. 얘와 얘가 캔슬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F와 T를 곱하면 1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얘는 지금 10의 구승이고 구승 플러스 얘는 10의 마이너스 구승이기 때문에 곱하면 1이 돼버려요. 요거 이렇게 딱 캔슬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좀 외우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기가하고 나노, 기가면 나노 이렇게 딱 1 나노초.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옛날 값이 저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퀀셜 로직 순차회로 옛날 값을 여기 저장할 건데 얼마나 저장할 건지를 보면 1 나노초만큼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만 저장을 해요. 요 시간 동안만 여기서 사진 찍은 놈을 요 시간 동안만 1 나노초 동안만 저장해. 왜냐하면 새로운 사진을 찍을 거거든. 새로운 사진 저장할 거거든. 그렇죠? 얘를 또 1 나노초만큼만 저장해놔. 우리는 뭔가 요때 뭔가를 해야 돼. 바빠 지금. 요때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합 회로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금방 새로운 값으로
새로운 값으로 막 오버라이트를 해버릴 거예요. 큰 그림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좀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옛날 인풋이 여기 저장된다. 여기 저장된다. 여기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 옛날 인풋이. 그래서 얘와 옛날 인풋 저장한 놈과 현재 인풋을 갖고 나는 출력을 계산할 거다. 출력을 알아낼 거다. 출력을 뭔가 알아낼 거다라는 거. 큰 그림만 일단. 큰 그림. 지금 헷갈리셔도 좀 괜찮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20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거 진도가 오늘 요거까지만 플립플롭 요놈 소관이 어떻게 돼 있을까까지만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겠네. 네, 그래도 요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죠. 예, 이유정 선생님. Outputs of sequential logic depend on current inputs and prior input values. Sequential logic might explicitly remember certain previous inputs, or it might distill the prior inputs into a smaller amount of information called state. The state is a set of bits that contain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past necessary to determine the future behavior of the circuit. State elements is stable circuit, SR latch, D latch, D flip flop.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순차 회로가 뭔지 출력이 커런트 현재 인풋과 프라이어 옛날 그 전 인풋 현재 인풋과 전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회로가 시퀀셜이다. 가장 좋은 예는 밴딩 머신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판기 300원 3개 이렇게 옛날 인풋 100원 넣은 거랑 현재 인풋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플립플롭 여기 Q에 이제 그 옛날 인풋이 저장될 텐데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여기에 저장되는 값을 그냥 뭐 입력한 거 입력 그대로 저장 해도 되지만은 보통은 약간 입력을 가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적은 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다 저장. 약간 여기 뭔가 컨비네이션 로직을 만들어서 인풋이 예를 들어서 뭐 5비트가 들어온다. 5비트가 들어온다. 근데 얘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얘는 나는 3비트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출력 3비트. 그래서 얘 플립플롭 3비트짜리 3비트. 3비트로 가공을 좀 해서 여기다 저장하면 이제 뭐 우리를 그냥 스테이트 상태라 부른다 뭐 그런 거죠. 상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재 상태와 현재 상태는 지금까지의 입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밴딩 머신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해요. 밴딩 머신. 100원, 200원, 300원 상태. 그렇죠? 100원 집어넣으면 100원 넣었다는 상태로 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200원 넣었다는 상태로 가. 현재 상태. 그렇죠? 현재 상태 200원 넣었다는 상태와 내가 지금 100원 더 넣으면 현재 100원 넣으면 이제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밴딩 머신 생각하세요. 항상. 그러면 편해. 상태 100원 넣었다는 상태. 동전 하나 두면 200원 넣었다는 상태. 그게 현재 상태다. 밴딩 머신의 상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얘기할게요. 어떻게 그 플립플롭 만드냐. 최종적으로 이제 디플립플롭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이스테이블 서킷, 그 다음에 레치, 그 다음에 요 SR 레치, D 레치, 그 다음에 이제 디플립플롭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전대현 선생님.
전세현 마이크. 마이크 꺼졌어. 아, 잘 안 되나요? 예, 됐습니다. 시간 계상. 시간 계상. 예. 바이스테이블 서킷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좀 보면 간단하면서도 좀 헷갈려. 인버터 두 개니까 간단하잖아요. 인버터니까 뭐 1이면 여기가 1이면 이쪽은 0. 다시 들어와서 0 인버팅 하니까 1. 1이니까 0. 0이니까 1. 계속 그거네요, 뭐. 자기 계속 돌아가는 거네. 그러니까 얘를 조금 헷갈리게 그려보면, 그죠? 요걸 촥 이렇게 확 올려보면 얘를 이렇게 하고, 그럼 꼬여지죠, 이렇게 꼬여. 그래서 출력이 Q와 Q바가 있어. 출력이 Q와 바가 있어. 근데 이런 회로는 별로 우리한테 쓸모가 없어. 우리가 뭔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여기 뭐가 저장돼 있건 간에 1이 저장돼 있으면 계속 1로 돼 있어. 여기 영원히. 그렇죠? 0이 저장돼 있었다고 하면 처음에 그냥 계속 0이 돼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별로 유용하지 않아. 별로. 왜냐하면 여기에 저장되는 값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입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입력이 없으니까. 노 인풋. 그래서 어쨌든 별로 유용하진 않아. 하지만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를 저장할 수 있어. 그렇죠? 계속 저장할 수 있어. 이제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세요. 이런 회로가 있다. 얘는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본 건데 처음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혹은 여기서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건데 뭐 간단하죠. 0이면 인버터로 0이 들어오고 인버터 출력은 1이고 반전시키니까 1이니까 여기 연결돼 있어서 얘도 1이고 입력이 1을 반전시키면 0이고 0이니까 1이고 계속 이거죠. 뭐. 계속. 그래서 뭐 하는 거고 그 값을 유지한다. 1일 때도 마찬가지죠. 1이니까 0이고 0이니까 1이고 0이 뭐 계속 그 상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유용하지 않으니까 인풋이 없어서. 예, 그래서 요거는 예, 황 선생님, 황인영 선생님. Study circuit. Even through the cross-coupled inverters can store a bit of information. They are not practical because they don't have inputs to control the state. Other stable elements such as latches and flip-flops provide input to control the value of the state variable. 예, 조금 전에 그거는 이렇게 not practical, 뭐 실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practical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인풋이 없으니까. 하지만 렛치나 플립플롭은 실용적이다. 우리가 이제 인풋이 있어서 저장되는 값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죠 한번. SR 렛치. 얘는 이호상 선생님. 요 큰 글씨만 읽어주실래요? 요거랑 그다음에 요 세 분리 중에 아래는 읽지 마시고요. 요것만 세 분리. One of the simplest sequential circuit is the SR latch. It is composed of two cross-coupled NOR gates. When the set input is 1, Q is set to 1. When the reset input is 1, Q is reset to 0.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SR 렛치라는 거를 이제 공부할 텐데 이거를 꼭 보면 골치 아파 보여요, 되게. 딱 일단은 보기도 싫죠. 딱 보면 아씨 뭐야 이거 하면서 굉장히 뭐 하여튼 제가 보기도 싫거든요, 저도. 쉽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쉽게 이제 하는 방법이 이게 일단 SR 렛치의 구조도긴 한데 내부 구조도 요 기능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기능 셋과 리셋이에요. 셋이라는 거는 셋이 1이면 말 그대로 셋 시키고 싶은 거야. 뭘? Q를 1로. 의미잖아, 그거잖아. 세팅한다라고 하면 뭔가 1로 하는 거잖아. 뭐를? Q를 1로.
리셋. 리셋은 0으로 만드는 거야. 뭘? Q를. 그죠? set은 Q를 세팅하는 거고, 리셋은 Q를 리세팅하는 거고, 0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게 이제 얘의 기능이야. 얘가 그 말이거든요. set이 1이면 set이 1이면 Q가 1이 돼. 얘를 세팅을 해. 1로. 그 다음에 리셋이 1이 요거 세 번째. 리셋이 1이면 Q를 0으로 리셋을 시켜버려. 리셋을. 그게 이제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Q반은 그냥 출력이긴 한데 주로 우리 설계를 할 때는 얘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얘가 Q 있고 Q바. 얘는 왜 있을까? 막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얘가 1이 되면 얘는 0이 돼요. 우리 기능을 좀 이따 따져볼 텐데 요 기능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시 여기 이름에 있는 것처럼 Q바잖아요. 1이면 0이 되고 0이면 1이 돼. 거꾸로 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얘만 요 출력을 갖고 후속 로직을 꾸며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Q 두 개의 출력이 있어. Q바. 원하면 Q바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Q만 사용해요. 그냥. 그래서 뒤에 후속 로직을 꾸며요. 그래서 여기 인풋이 두 개, set과 reset, Q바가 있다. 한번 이제 따져볼까요? 한번. 얘는 우리가 아니까. 얘는 뭐예요? 노아 게이트. 우리가 알잖아. 얘. 그러니까 얘의 기능을 따져볼 수 있어. 이제. 그렇죠? 근데 헷갈리는 부분은 얘가 이 피드백이 된다는 거야. 피드백. 출력이 요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요거랑 얘랑 봤을 때 여기 점이 없잖아. 연결 안 된 거예요. Q가 얘 입력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Q바가 얘 입력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여기 연결된 게 아니에요. 두 개. 그건 주의하세요. 예, 따져볼까요, 한번? 따져보는 방법. 어떻게 따져볼까요? 뭐 간단하죠, 뭐. 인풋을 넣어주고 출력을 우리 트루스 테이블. 어떻게? 입력의 모든 경우 두 개의 인풋이 있으니까 00, 01, 10, 11 다 넣어줘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때 Q바가 어떻게 될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따져볼까요, 한번?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는 것보다는 지금 얘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요 네 가지 경우죠. 좀 순서를 바꾸긴 했는데 set과 reset이 00, 01, 10, 11 네 개의 경우 다 있는 거죠. 여기. 먼저 얘부터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하지 마시고 요 첫 번째 경우는 뭔가 하면 set이 1인 경우야. set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Q를 1로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set 시키고 싶다는 거잖아. 두 번째는 뭐예요? reset만 1이야. 그러면 Q를 0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요 경우는 둘 다 0이야. 그러면 뭐냐면 저장하고 있을 거야. 저장한 걸 영원히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따져보죠, 이제. 그 느낌을 갖고 따져보죠, 한번. 처음에 A부터. 제가 편의상 노어 게이트의 진리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오어 게이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기 인버터가 붙으면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거꾸로. 그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편해. A, B, Y. 노어 게이트. 진리표를 0, 0, 1, 1, 0, 1, 0, 1. 어떻게 되나요? 출력은 오어 게이트 출력을 인버팅한 거니까. 그렇죠? 5어는 뭔가요? 5어는 0, 1, 1, 1이잖아.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은 1이잖아. 이게 5어죠? 5어. 얘는 근데 노어야. 노어 게이트. 반전시켜. 그럼 요거를 반대로 하면 되죠. 1, 0, 0, 0. 요게 이제 우리 진리표예요. 이게 우리 진리표. 얘를 갖고 한번 따져보죠. 얘를 따져보면
따지면 하나라도 1이면 하나라도 1이면 둘 다 0이면 1이고 하나라도 1이면 0이야.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셋이 1이고 리셋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출력은 뭔가요? 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인풋은 몰라 아직. 두 번째 인풋은 몰라 아직. 그렇죠? 아직 모르잖아. 요 노아 게이트의 두 번째 인풋, 이 아래 노아 게이트의 요거 인풋 모르잖아 아직. 근데 얘는 알아. 0이고 얘는 1. 그럼 출력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둘 중에 두 개의 노아 게이트 중에 어떤 출력을 결정할 수 있을까? 예를 보면 하나가 0이면 출력은 이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어. 위에 거는 결정할 수가 없어. 몰라, 그렇죠? 근데 아래 거는 하나라도 1이면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하나라도 1이면 결정할 수 있네. 다 0이네 그냥. 출력이 0이네. 그 아래 거는 결정할 수 있어.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은 헷갈려. 0이잖아요. 출력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정할 수 있어. 그렇죠? 얘는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고 근데 둘 다 안 해. 0, 0. 얘는 안 해. 뭐예요? 1이네, 1. 그렇죠? 1. 1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 그럼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럼 0이지 뭐. 하나라도 1이면 다 0이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계속 서클링 계속 유지하네요. 1과 0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그 방식대로 셋이 1이면 셋이 1이면 Q를 1로 만들죠. Q를 1로 만들잖아. 셋이 1이면 Q를 1로. 됐죠? 이건 셋이 1이면 Q를 1로 만드는 거예요. 셋이 1이면 Q를 1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이번에 리셋이 1이야.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는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은 거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반대잖아요. 이제 지금 얘가 1이니까 얘의 출력을 결정할 수 있어. 얘의 출력은. 그렇죠? 0으로. 0이 되고 이게 다시 들어와서 0, 0이니까 얘는 1이 되고 1이 다시 들어가고 뭐 이거 계속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방식대로 리셋이 1이면 Q를 0으로 만들어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셋과 입력을 조정해서 셋과 리셋 입력을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Q 값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셋과 리셋이 둘 다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다시 보죠 한번. 둘 다 0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렸는데 왜 그러냐면 둘 다 0이면 트루스 테이블을 봤을 때 아까처럼 이 요 출력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출생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 어떻게? 일단 가정을 하자는 거야. 디지털이니까 0과 1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 얘가 0이었었다고 가정을 하자. 일단 여기 요거. 그리고 요거는 요쪽이 1이었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디지털 세상에서는 0과 1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 볼까요, 한번? 여기 0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0이 다시 들어오고 0, 0이니까 얘는 1이 되고 1이 들어가서 다시 0이 되고 계속 그냥 그렇게 되고 그 상태를 계속 그 다음에 이걸 보면 Q가 1이었다. 옛날에 전의 상태가 1이었다 가정하면 그렇죠? 얘가 1이 들어가고 얘가
0이 되고 0이 되고 또 계속 그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좀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메모리를 우리는 만드는 거야,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전 슬라이드에서 set과 reset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Q를 만들었잖아. 0이 됐건 1이 됐건. 그 다음에 set과 reset을 원하는 Q를 만든 다음에 set과 reset을 0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요거처럼 요거 set과 reset을 0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영원히 그 값을 유지하고 있어. 영원히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메모리 계속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 값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메모리를 이렇게 영원히 저장하고 있잖아. 뭐가 됐건 0이 됐건 1이 됐건 계속 저장하고 있잖아. 다시 아까 A, B 경우에 set과 reset을 조정해서 원하는 Q를 만든 다음에 0, 1이 Q를 만든 다음에 set과 reset을 0으로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영원히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set과 reset이 1일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1이니까 둘 다 뭐 결정할 수 있네요. 출력이. 둘 다 이제 0이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이 상태가 돼. 이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invalid라고 했는데 뭐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냥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별로 원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야. set과 reset을 이용해서 Q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0이 됐건 1이 됐건 그 다음에 그 값을 계속 저장하고 있는 회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C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C까지로. 그럼 D는 뭐냐? D는 뭐냐면 지금 set과 reset을 둘 다 1을 주는 거는 뭔가 이상해. 기분도 안 좋아요. set도 시키고 뭐 reset도 시키겠다고? 이상하잖아,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Q와 Q 바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 0과 0 똑같잖아요. Q와 Q 바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0, 0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우리는 좀 피하고 싶어. 이런 거 만들고 싶지가 않아. 요거는. 그래서 A, B, C 그 경우만 있도록만 조정을 해주고 싶어.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서 D레치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D레치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D레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SR 레치잖아요. SR 레치 다시 set과 리셋을 조정해서 원하는 Q를 만들고 그걸 영원히 어떻게 하면 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저장하고 있게. 근데 SRH에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는 set과 리셋이 동시에 일이 되는 거는 원하지 않아. 기분도 좀 이상해. set도 시키고 어떻게 리셋도 시켜.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뭘 피할 수 있는? set과 리셋이 동시에 일이 안 되도록 여기 앞에 회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set과 리셋이 동시에 일이 절대로 안 돼.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SRH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플립플롭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진짜로 설계를 이제 할 거예요. 플립플롭을 이용해 설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 플립플롭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는 시험용이야. 시험용, 임용 시험용이고 그걸 이용해서 사실 시험 볼 때 그걸 이용해서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진짜로 이 디지털 로직이라는 거를 이제 맛보는 건데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게 좀이 플립플롭의 내부만 자꾸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